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자산시장은 명절 기간 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주식시장은 미국에서 AI가 조금 도전을 받고 있다 할까요? 즉 미국산 AI가 중국산 AI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연초에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에 막 17% 내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AI 산업이라는 그 성격 자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있고, 또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그 여태까지 사실상 독점을 하다가 그 중국에서 품질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좋고 가격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에서 이제 그 AI 관련 그 챗 GPT 같은 그런 거 있죠. 그런 쪽에 이제 그 제품이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미국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을 만도 하죠. 그런데 이제 지난 1년 이상 AI가 미국 증시를 끌고 왔기 때문에 이 충격이 적지는 않을 거예요.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작이죠. 시작인데 아마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 지난 2, 3년과는 다른 가격 그 등락이 있을 거다. 지난 2, 3년간은 뭐 쭉 상승 추이를 보여왔죠. 그 중간중간에 그 등락은 있었지만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산 AI 제품이 이제 뭐 일상화된다면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주식시장이 선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그렇게 재미있는 시장은 안 될 거다. 그래서 지난해 10월부터 제가 원래는 별 재미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어렵죠. 등락이 심하면 어려워요. 추세가 있어야 쉽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꾸준히 올라야 되는데, 그것도 AI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꾸준히 올라야 되는데 그러면 쉬워요. 그게 엔비디아가 2023년 초부터 지금까지 10배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쉽다라는 거예요, 대응이. 그러나 지난해 이제 말부터 10월경부터는 실적에 대한 그 우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또 그런 거품 얘기도 있고, 거기다가 중국산 이제 AI 제품이 도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주식시장이 쉽지 않을 거다. 포유환율연구소도 지금까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주식시장 손 안 댔어요. 바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된 뭐 아까 곡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오히려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환율 쪽에서 그 승부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1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아마 일요일쯤에는 정리를 해가 그동안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아직까지 하루 더 있어야 되고, 시장이라는 것이 하루 만에 막 등락이 심하니까 1월 31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새벽 7시는 끝이 나야 뭐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자산시장, 주식, 채권, 외환시장은 그래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는 대부분 그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난해 그 블랙락이죠. 미국 최대의 그 헤지펀드인데 거기서도 그 금리 하락을 예상하고 배팅을 했는데 실제 금리가 오르면서 10년물, 20년물의 경우에는 막 20 내지 30% 정도 투자 손실 내지는 평가 손실이 발생하더라고요. 즉 1억 원을 투자하면 2, 3천만 원 터졌다는 거죠. 포유 환율 컨설팅도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데 앞 시간에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많이 터지는지는 이해는 안 돼요. 그렇지만은 또 그것이 일반적이에요. 이것은 이제 좀 더 내일 그 31을 마치고 나서 제가 일요일 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자산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국채 가격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지난해 연말 대비로는 0.7%, 1%도 아니고요. 가격입니다. 금리가 아니고요. 가격이 이제 0.7% 상승을 했으니까 금리는 조금 내렸다. 아주 미미할 정도로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것도 금리가 한때 4.89까지 갔을 거예요. 국채 10년물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그래도 조금 안정이 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가격 상승은 지난해 연말과 대비하면 0.7%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근데 금은 뭐 상당히 여러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올랐어요. 한 달 만에 약 한 7% 오르고 곡물은 옥수수를 제외하면 뭐 뚜렷한 게 없어요. 옥수수만 한 5.2% 상승했어요. 이 옥수수는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 할 때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400불 되면 부실당 400불 되면 투자해봐라고. 근데 지금 거의 뭐 500불 가까이 와가 있죠. 그러니까 한 3, 4% 올랐어요. 아마 기간을 1년으로 하면 미국 증시도 이렇게는 안 올랐을 거예요. 지수 개념으로는. 종목 중에서는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제가 세미나 할 때 옥수수에 투자하신 분들은 한 6, 7개월 동안에 한 20%에서 25% 정도 남았다. 그 투자 가격까지 제가 얘기했죠. 한 400불 정도 되면 그 투자하면 480 이상은 될 거다 했는데 그 480이 넘었어요.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시기다. 곡물은 여하튼 전체적으로 원래 미국 자산시장 미국 자산시장이 세계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니까요. 전반적으로 자산시장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능력가가 필요한 거죠. 포유환율 연구소도 내일 새벽이 되면 지난 한 달간의 실적이 나오는데 어떤 능력을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겠죠. 지난 3년간은 쉬웠어요. 물론 이제 다른 전문가들은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분석에 실패를 했으니까. 그러나 포유환율연구소 입장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말까지는 쉬웠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수익률을 내야 포유환율연구소가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뭐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또 시장은 대응도 중요하잖아요. 대응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투자와 리스크 관리인데 원래는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리스크 관리 방법은 워낙 많으니까 한 10가지 정도를 가지고 제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리스크 관리에는 성공을 했는데 투자에는 성공했는지 모르겠다. 뭐 내일 아침이 돼봐야 알겠지만은 리스크 관리에는 대성공이에요. 그야말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리스크 관리를 했어요. 블랙락 얘기를 가끔 하는데 블랙락이 금리 예상보다 조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그 10년물, 20년물 그 국채가 막 20%, 30% 터졌거든요. 투자 원본 대비해요. 근데 포유 환율 연구소도 지금 지난 한 달 동안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이제 투자에는 뭐 제가 볼 때 실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리스크 관리에는 확실히 성공했다.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나오니까요. 투자 원본 대비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투자에 성공했다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얘기했을 거예요. 포유 환율 연구소의 자산 운용은 투자라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다. 근데 그 시작은 분석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원래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건 알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리스크 관리를 해가지고 연간 40% 수익을 내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 달만 놓고 보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아무리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왜냐?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것이고요. 여하튼 원래 자산시장은 다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금값이 지난 한 달간 올랐지만은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식 오르듯이 오를 것이냐, 엔비디아가 그 10배 오르듯이 금이 10배 오를 것이냐, 그런 것은 안 할 거예요. 그저 물가 상승률 정도 커버는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원래 어렵다는 거예요. 정신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종목 잘 고르고 방향만 알면 수익 내기가 쉽다라는 거죠. 근데 지수만 보더라도 그렇게 그 수익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특히 박스권 등락을 하면 손실 가능성이 높아요. 뭐 국채도 마찬가지고요. 지수 개념이니까. 여하튼 그 원래는 쉽지 않을 것인데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다음 세미나는 어떻게 하면 리스크 관리를 잘할 것이냐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포유 환율 연구소는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은 어렵지만 즉 투자에는 실패를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에 성공을 해가지고 연간 한 40%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원래 화두락 할까요? 요약하면 첫째도 리스크 관리, 둘째도 리스크 관리, 셋째도 리스크 관리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